자, 25문제짜리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숙제 프린트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을 건데, 질의응답을 받기 전에 아마도 너희가 힘들어했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답부터 부를게. 채점하세요. 딱 한 번만 부를 거예요. 다시 불러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한 번에 맞추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자, 1번의 정답 4번, 2번의 정답 16, 3번의 정답 5번, 4번의 정답 -6. 그 다음에 5번의 정답 1번, 6번의 정답 3번, 7번의 정답 1번, 8번의 정답 5번, 9번의 정답 5번, 10번의 정답 4, 11번의 정답 0, 12번의 정답 2번, 13번의 정답 8, 14번의 정답 5번, 15번의 정답 3번, 16번의 정답 8, 17번의 정답 2번, 18번의 정답 5번, 19번의 정답 5번, 20번의 정답 4번. 네. 4. 20번의 정답은 4라고. 자, 21번의 정답 1번, 22번의 정답 2번, 23번의 2번, 24번의 1, 25번의 3번. 채점할 때는 왜 그렇지라는 반응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그으세요. 그을 건 긋고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을 좀 드리면 그때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우선 제가 반드시 풀어드려야 된다 생각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9번, 10번은 풀어드리지 않았나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풀어드릴게. 이제 앞번호에서는 9번, 10번은 제가 지난번에 풀어드린 걸로 됐고요. 저는 그 다음번에 이제 몇 번을 풀어드릴 생각이냐면 18번이요. 18번 문제. 풀어드리는 이유는 이게 실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다룰 문제 필요가 있겠고, 객관식임으로 그냥 찍었을 확률도 높아요. 그냥 대충 이런 거지 라고 해서 그랬을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풀어드리는 겁니다. 18번이요. 18번 같이 가도록 하죠. 자, 18번 문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2차 함수가 2개가 나왔는데 이런 형태가 일반적인 그 고등학교 1학년 문제다. 왜냐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2차 함수 fx를 줬는데 그 fx의 식 자체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봐봐. a도 안 나와 있고 b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추론할 만한 게 뭐가 없어. 그치? 유일하게 추론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이거는 이 앞자리만 알면 뭐만 알 수 있어? 앞자리. 집중. 자, 다시 2차 함수의 2차식은 2차항, 1차항, 상수항으로 되어 있지. 근데 그 중에 2차항만 알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아래로. 볼록성 하나밖에 알 수가 없다 이거지. 필기 포인트가 이런 거야. 나한테 지금 주어진 게 볼록성 하나고 지금 이 식만으로는 어떤 것도 추론하기가 어려워. 자,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로 gx에 대한 식 자체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또 이런 식으로 cx 플러스 d. 그러니까 얘도 볼록성 하나밖에는 뭐 할 만한 게 없다는 거지. 만약 그래프를 전혀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전혀 찾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래프를 주긴 줬어요. 그래프의 형태를 이렇게 주긴 줬어. 근데 하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네. 얘가 fx로 줬지. 그래프는 그려져 있으니까 너네들이 그릴 필요까지는 없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얘 이렇게 줬어.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gx라고 했어. 요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림 괜찮죠? 자, 근데 봐봐.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fx와 gx는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만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난다라고 했고 여기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얘네가 바로 교점이 되겠죠. 근데 제가 지난번부터 말했지만 함수끼리 만난다라고 하면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거리 함수가 그래프의 교점 의 x가 함수들끼리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우리가 이걸 뭘로 바꿨을 때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방정식에 뭐가 된다? 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함수 그래프가 두 개가 만나면 교점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 교점의 x좌표를 우리는 방정식의 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쓰자면 fx와 gx가 둘이가 만난다 이거죠. 그럼 만난다고 했으면 y는 이라는 것을 떼버리고 방정식의 형태로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의 두 교점의 x좌표를 제가 이걸 다른 걸로 쓰지 않고 알파, 베타라고 쓰겠습니다. 왜 다른 문자 p나 q 이런 걸로 안 쓰고 왜 알파, 베타라는 걸 쓰죠? 알파, 베타는 2차 방정식의 근을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잘 봐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얘랑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가 만난다고 했을 때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지. 근데 잘 봐봐. 알파, 베타의 위치가 대략 마이너스 플러스다라는 거 말고는 봐봐. 2사분면에서 만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라는 거 그럼 얘가 플러스라는 거 말고는 도통 뭐가 알 길이 없어. 그치? 정확히 숫자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딱 두 가지. 첫 번째, 일단 두 근 알파, 베타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사실. 이건 명확하죠. 알파, 베타 값이 숫자로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두 실근, 그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얘기죠. 그럼 어디까지는 추론할 수 있냐면 판별식까지는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판별식이 풀면 0보다 어떻게 된다? 크다라는 것까지는 알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걸 하나의 방정식으로 만들어 준다면 왼쪽에 2x제곱 그 다음 더하기 얼마죠? a-c의 x 그 다음에 b-d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에 실근이 두 개가 생긴다. 그것도 서로 다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추론할 수 있다는 거야? 판별식을 추론할 수 있다는 거지. 판별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자 판별식 써볼까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에 해당한 거니까 자 1차 함계수 a-c의 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뭐 c 요 값이 얼마보다 커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얘가 0보다 크다라고 추론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러고 보니까 맨 마지막 디귿에 보시면 이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선택지 D에 나와 있는 이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무슨 의미를 담은 식인데 도대체 무슨 식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얘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걸 정리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a-c의 제곱 마이너스 8에다가 b-d니까 이거 그대로 있잖아요, 이거. a-c의 제곱 마이너스 8 b-d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디귿은 당연히 맞는 거예요. 생긴 거에 비해서 굉장히 쉬웠습니다. 보통 모의고사 문제 기억, 니은, 디귿 관련된 문제는 디귿이 가장 어렵고요. 기억, 니은을 풀고 나서 디귿을 우리가 추론하는 게 일반적인데 디귿이 이렇게 너무나 쉬운 얘기가 돼버렸어. 이해되지? 그러면 이게 지금 판별식 관련된 문제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여기서 fx 한번 쳐다볼래? 내가 이 그래프에서 fx만 따로 그려볼게.
너네 설명을 돕기 위해서 한 번만 따로 그려본다면 이게 fx잖아 지금. 여기 fx. 네. 맞지? fx만 따로 그렸어. 그럼 이 fx와 관련된 거는 정확히 또 모르긴 하겠지만 이게 뭐 한다라는 것의 그래프 표현이죠? 이 fx가 x축과 뭐 한다? 접한다.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x축과 접한다. 그럼 x축과 접한다고 하면 근이 몇 개예요? 하나. 실근이 한 개인데 굳이 말하자면 무슨 근? 중근을 말하는 거잖아. 알겠지? 중근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중근은 뭐다?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치면은 봐봐. fx가 여기 있잖아 여기. 제 저 상태로 두고 fx라는 표현 떼어버리고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잡는다고 치면 판별식을 썼을 때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맞으니까 자 시작.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그럼 얘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0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 표현이 있나요? 기억에 있죠? 기억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기억에 있는 거고 기억도 판별식을 물어보는 거였다. 그러니까 기억 디귿이 판별식을 물어보는 거였다는 거지. 알겠니? 그 다음 니은을 봅시다. 니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니은이. 자 이거 지워도 되죠 이제? 자 이제 기억하고 디귿은 맞다라는 것까지는 알아냈어. 그럼 니은이 맞냐 틀리냐에 따라서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아. 근데 보면은 지금 fx에 대한 얘기를 하긴 했는데 gx에 대한 얘기는 안 했거든요. gx에 대한 건 뭐 이게 옮겨 적은 것밖에 없고 딱히 뭐 한 게 없어요. 지워도 되죠? 네. 여러분 지워도 되지? 네. 지운다. 그럼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여기서 지금 니은이 좀 알기가 어려워. 오히려 난 니은이 더 어려웠다고 생각해. a제곱 마이너스 4d 형태상으로 보면 느낌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a제곱 마이너스 4d 근데 봐라 이게 왜 어렵다고 느껴지냐면 a는 여기 있어. 네. 보고 있지? 집중해. 알겠어? 집중하라고. 그 다음 뭐야 이거? D 여기 있지? 그럼 A하고 D가 여기 있는데 니네가 방금 전에 봤듯이 기억하고 디귿을 딱 보고 나서 이게 판별식 문제라는 생각은 들잖아. 그치? 내가 알려줬잖아. 근데 얘가 같은 식에 있으면 이게 판별식이 맞는데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거 판별식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잘 봐봐. 지금 현재 이 B하고 D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2차 함수식에서 B하고 D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Y절편. Y절편 맞죠? 그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D가 되는 거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좋겠다는 거지. 아니 얘네 둘을 연결할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근데 만약에 fx 이 값을 만약에 y축으로 내가 여기가 b인데 d까지 끌어올린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만약에 fx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무슨 축으로 평행이동해서 y축으로 평행이동해서 d만큼 위로 올려볼 거야. 봐봐. 지금 fx만 쳐다볼게. 자,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얘가 여기 이 그림에서 얘가 b였던 거야. 근데 d가 저 위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b가 아닌 d로 바꾸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대칭축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만약 이 b가 d로만 올라갈 수 있다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식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ax까지 그대로 가져가면서 대칭축 그대로인데 만약 얘가 d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 아니겠어? 이게 쭉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얼마만큼 이렇게 딱 올라갈 거. 여기 차이만큼 여기서 올라갈 거 아니겠어?
되시나요? 네. 그런다고 치면 여기서 판별식도 어떻게 되는 거죠?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게 의미가 되잖아. 네. 그럼 이렇게 b에서 d로 바뀐다고 치면 얘가 여기선 중근이었지만 이거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서 이건 판별식의 값인데 이 판별식의 값이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다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죠? 네. 이 생각이 어렵다는 거야. 나는 오히려 디귿이 훨씬 더 쉬웠다 생각하고 이제 니은이 애들이 이제 제일 먼저 당황하는 게 얘는 A가 fx 쪽에 있고 G는 D 쪽에 있는데 쟤네들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라는 걸 생각했을 때 사실 이 문제는 푼 게 거의 없어요. 뭔가 계산을 한 게 없잖아. 네. 식을 해석하고 추론한 것밖에 없어. 그래서 뭐 18번 같은 경우에는 답은 5번이 되겠고요. 근데요. 네. A 제곱을 B로 치환하는 거 아니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 제곱을 4B로 바꾸는 건 아니에요? A제곱을 4B요. 그러니까 그 기억식에서 네. A 제곱이 4B니까 기억에서 A제곱 마이너스 4B가 0이니까 너가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A제곱 대신 이게 맞다고 우리가 봤으니까 네. 여기서 A제곱을 4B로 바꿔도 되지 않겠냐 네. 라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꿔가지고 니은에서 우리가 A제곱 빼기 4D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A제곱은 4B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여기서 4B 빼기 4D로 바꿔도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잖아. 네. 그러면 여기서 4에다가 B 빼기 D 하게 되면 누가 봐도 B는 작은 수고 네. D가 큰 수기 때문에 이 값이 0보다 작은 걸로 추론해도 되지 않느냐? 네. 됩니다. 되는데요. 네. 네. 이건 식 변형을 이용한 거고 이렇게 해도 맞아요. 근데 그래프 쪽에서 해석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프 쪽에서 만약에 이걸 B를 D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게 판별식의 그 느낌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판별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알겠어요? 네. 제가 중학교 학생들한테 또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고등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제일 강조하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체계예요, 체계. 체계. 단순하게 여러 학원들에서 조금 수학을 좀 한다고 하는 친구들의 대다수의 이 고등 과정을 선행 과정을 배우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맞췄다야. 나는 지금 이 과정을 하고 있고 나 이 문제 맞췄다. 그걸 잘 맞춘다. 라는 감각. 자신감까지는 좋은데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알겠어요? 제대로 된 시험 한 방에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체계를 갖추라는 얘기를 해요. 체계라는 게 뭐야? 기본적으로 이게 나오면 이렇게 접근하고 이게 안 되면 이렇게 접근하고 이게 안 되면 이렇게 접근한다 라는 어떤 논리적인 어떤 순서가 있단 말이지. 근데 그런 거 없이 오늘은 기분 좋고 컨디션 좋으니까 잘 풀리고 내일은 그게 아니니까 안 풀리지 오늘따라 약간 이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내가 가장 경계하는 거야. 제일 높은 반이든 고등 과정을 선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다음 18번 문제 아주 좋은 문제였고 이 문제는 4점짜리인데 번호 보시면 16번이죠. 전체 모의고사가 1번부터 30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맨 마지막 객관식 맨 마지막이 21번 문제인데 아시겠지만 한 번쯤 얘기했었죠. 21번까지 1번부터 21번까지 중에서 모의고사 문제 중에 20번, 21번 정확히 말하면 뭐 이제 좀 더 난이도가 높으면 19번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여기 세 문제하고 맨 마지막 29, 30번에 여기 만약 28번까지 어렵다 치면 보통 6개거든요. 요 6개가 가장 어려워요. 근데 얘네가 다 몇 점이야? 4점이란 말이지. 4점짜리 6개면 24점이야. 얘네를 싹 다 틀렸을 경우에 몇 점 받아? 76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다 맞아도 최고 난이도에 해당하는 여기 세 문제를 다 날린다고 해도 니네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76점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 76점조차 안 나온다는 게 문제야. 그럼 얘네 6개 다 빼고 나는 이거 다 버리겠다 하고 나는 나머지 24개를 다 맞추겠다. 그런 학생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76점부터 밑으로 시작하는 거지. 100점 만점이 아니야.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는 76점이 맞는 76점은 요 사이 왔다 갔다 하죠. 2, 3등급 1등급이 되려면 나머지 24개에서 여기 6개 중에 최소 2개 맞춰주셔야 돼요. 최소 2개. 그러니까 난이도가 졸면 안 된다. 졸면 차라리 나가서 세수를 갖고 와. 알겠지? 얘들 알겠어? 네. 이거를 반드시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중학교 때 성적이 100점이었다, 90점이었다 뭐 그런 거에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로 환산한다고 치면 뭐 하면 되냐면 0.7 곱하면 돼요. 그대로 공부한다고 생각했을 때 100점짜리 수학에서 매번 100점 얻어왔다. 그럼 얘는 고등학교로 환산하면 몇 점이야? 70점인 거야. 그럼 90점짜리 애들은 뭐야? 63점이 뜨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 공부한다고 가정했을 때야. 지금처럼 똑같이 공부하면은 고등학교 때 받을 수 있는 점수는 63점. 80점 때는 어떻게 되겠어? 87에 56점 정도 된다는 거지. 괴리감이 엄청 커요. 그래서 고등 공부를 밑으로 당겨서 하는 이유가 뭐라고? 어려워서. 100점 만점 중에 70점을 맞고 시작하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6개 빼고 이 70점을 맞고 시작하려고 미리 당겨서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공부를 이렇게 에일리하거나 잘 안 당겨서 하잖아. 그럼 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응? 알겠지? 야, 조는 것도 습관이야. 매번 어떻게 졸릴 수 있겠어? 근데 뇌가 한두 번, 세 번 이제 졸기 시작하면 네다섯 번째부터는 계속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여긴 조는 장소. 이게 딱 머릿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매번 그 시간에 졸고 매번 그 시간에 화장실 가고 매번 그 시간에 하는 이유가 잘 생각해보라고. 왜 그렇겠어? 내가 그걸 알아. 이제 요 정도 됐으면 이제 요 정도에서는 내가 졸 때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독서실 같은 경우에도 세 번 딱 그 자리에서 졸기 시작하면은 이제 걔는 다 벌써 잔다고 보면 돼. 네 번째부터는 그 시간에 그냥 자는 거야. 그리고 누우면 바로 자게 돼.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거거든. 앉았을 때 어떻게든 2번 이상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야. 특히나 학원이나 독서실에서는 그 시간대에 2번 이상 연속으로 존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부터는 계속 그러게 돼 있어. 무섭다 이거. 자, 다음 18번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틀리는 문제가 23번이죠. 맞나요, 여러분? 23번. 우리 지금 2차 함수 숙제 프린트 오답 받고 있어. 자, 23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거의 틀려서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또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빼기 3은 m에 x 플러스 2 이렇게 있는데, 자, 봐봐. 얘가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제 선생님이 지난번부터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눈에 보기에 2차 방정식이라고 말을 하면 2차 방정식 문제인 줄 알아요. 다시 저기에 2차 방정식을 써놓고 저렇게 써놓으면 저게 2차 방정식 문제인 줄 안다. 그럼 니네가 2차 방정식 문제는 어떻게 풀기로 했어? 보통? 자, 첫 번째 2차 방정식 접근하는 첫 번째가 뭐야? 풀이법 3가지가 있지.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구하던, 완전제곱식을 쓰던, 근의 공식을 쓰던, 이렇게 해서 근을 구하는 거. 그럼 두 번째, 근의 개수 판별하는 거, 판별식 쓰는 문제. 그 다음 세 번째, 두 근의 합과곱을 이용하는 거, 알파 베타 써가지고 합곱 이용하는 거. 맞지? 보통 이거야.
뭐 기껏해야 뭐 이 근이 유리수근이다, 정수근이다. 그래서 막 근의 수의 체계 분류상 유리수나 정수근 뭐 이런 거 구하는 것까지 뭐 요 정도야. 2차 방정식 내에서 중3 과정까지 해서 배우는 내용은 저 4개 정도라고.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2차 방정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고 그랬죠? 그 얘기인즉슨 2차 방정식으로 그 자체로 안 풀리면 뭘로 풀라고요? 2차 함수로 전환해서 푼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차 방정식으로 풀리지 않는 형태다. 그러면 2차 함수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등호 중심으로 왼쪽의 식을 절대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게 아니라 fx라는 어떤 함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겠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등호 오른쪽 얘는 또 다른 함수라고 보셔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쪽 함수와 저쪽 함수가 뭐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나는 상황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럼 만나서 생기면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요? 만나면 교점이 생기겠죠. 교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만나서 생긴 교점을 파악하려면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 이 왼쪽 거를 그래프를 그리고 계셔야 됩니다. 왼쪽 거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겠고 오른쪽 그래프도 그리셔야 된다 이거지.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중상위권 문제는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3번처럼 그래프 그리기가 매우 쉬운. 왜 쉽겠어? 하나도 모르는 게 없잖아. 그냥 그릴 수 있지, 그지? 근데 얘는 그래프 그리기가 조금 애매해. 왜 애매하지? 이 m 값이 뭔지 모르잖아, 그지? x 이외에 다른 문자가 뜨기 시작하면 이건 어렵다고. 정확히 말하면 어렵다가 아니라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른다지. 어렵다보다는 모른다에 가까워요. 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른다. 조지 마라. 되게 좋은 문제들이야. 야, 니네가 나중에 이거 수업 이런 문제로 수업 들으려면 이제 모의고사 특강이라는 그런 특강 비를 내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정규반에서 해주는 거니까 제발 줄 때 잘 받아 먹어라. 니네가 중1인 건 내가 알겠는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받아 먹는 게 그게 실력이야. 네. 자, 간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그래프를 양쪽을 따로따로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자, fx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죠. 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면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까? 됩니다. 네. 왜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왜 인수분해를 했을까요?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는데.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죠. 맞아요. 첫 번째, 이걸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표준형으로 바꿨다고 하면, 표준형으로 바꾼다고 치면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꼭지점하고 대칭축을 먼저 알아내는 거지. 네. 그렇지만 이걸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순간 이걸 가지고 뭘 아는 거냐면 일반형에서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건 x축과의 교점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결이 달라요. 최대 최소 문제를 갖다 푼다고 했을 때는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최대한 대칭축하고 꼭지점 위주로 생각하는 거지만 이걸 인수분해하기로 시작했다면 이건 일반형의 x축과의 교점을 가지고 만든다 이거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이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리겠죠. 이렇게. 그럼 fx 파란색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gx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자, 질문할게. 요 m 값이 0일지 아닐지 네가 어떻게 아냐? 문제 읽어봐. 이 m에 대한 얘기가 단 한 개도 없고 일단 정수 m이라고 했지. 네. 그러면 이게 0일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네. 이게 1차 함수란 얘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지. 그러면 그냥 여기다 넣어준 거기 때문에 얘가 m이 만약에 m 값이 0이라고 친다면 이건 0이라고. 그럼 이게 누구랑 만나는 거지? 얘랑 만나는 거지. 네. m 값이 0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얘가 만나는 게 여기서 생기는 거잖아. 네. 그러면 1과 2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가진다고 했는데 1과 2 사이라면 1과 2가 포함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안 되는 거지. 네. 1이 돼서는 안 되지. 네. 그냥 이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 말 알겠어요? 네. 네. 그러면 0일 리는 없다 이거지. 만약 m값이 0이었다면 x축과 만나는 그 그림이 돼버리지만 m값이 0이 아니라고 친다면 이제부터는 저걸 몇 차 함수로 봐도 되는 거죠? 얘가 0이 아니다고 하면 몇 차 함수로 봐도 되는 거예요? 1차 함수로 봐도 되는 거죠. 네. 이해 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공통수학 2에서 본 적 있지 않나요? 이거 공수 2에서 배웠죠? 뭐라고 배웠죠? 직선의 방정식. 1차. 정점을 지나는 직선 아. 이거 엄청 많이 했는데. m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2,0. 그렇죠.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걸로 배우셨잖아요. 이걸 딱 보고 나서 아 m이 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0이 아니라고 가정했으면 이건 직선이고 정점 어디를 지나간다? 마이너스 2,0을 지나가는 직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뭘 하셨어야 되냐면 일단 마이너스 2,0이 여기 있다라는 점은 요 점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죠, 그죠? 이해 가십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얘를 지나간다고 가정하면 잘 봐. 얘를 지나간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어떻게 그려질지 아무도 몰라. 기울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만약에 내가 기울기가 음수라고 한다고 쳐봐. m 값이 기울기니까 음수라고 가정해볼게. 몇 개만 그려볼까? 집중해. 네. 이렇게 그리고 극단적으로 더 간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지. 잘 생각해봐. 그럼 너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그래프에 만나는 교점을 조사하고 싶은데 그 교점이 여기 죽었다 깨나도 1은 못 가.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 네.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교점이 1 가까이는 가도 1은 안 된단 말이야. 네. 그러면 m값이 0보다 작으면 이 교점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계속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쪽으로 절대값이 커질수록 이렇게 세워질수록 이쪽으로 가는 거지. 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교점이 1과 2 사이에서 만날 확률은 없죠. 네. m값이 0보다 작으면 그 교점의 위치가 무조건 1보다는 왼쪽일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그것도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쳐다봐도 이해가 갈까 말까라고. 알겠니? 이걸 눈 켜고 이렇게 눈에 불 켜고 진짜 쳐다봐도 될까 말까야. 중간에 딴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 그럼 얘가 m 값이 0일 때는 요 상태고 0보다 작은 기울기일 때는 1보다 왼쪽에서 만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1보다 큰 쪽에서 교점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일단 커야겠죠. 그래야 1보다 오른쪽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 m 값이 0보다 커야 그래야 여기보다 살짝 옆이든 그 더 옆이든 요런 데서 1보다 오른쪽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기울기는 0보다 크다가 기본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런데 얘가 만나는 점이 정확히 딱 어디는 아니라고? 2는 아니라고 했지. 1과 2 사이니까 2가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럼 2가 있는 이 지점보다는 그 옆에서 만나라 이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자, 2가 되는 순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딱 2보다 살짝 작으면 되지. 네. 그렇기 때문에 2가 맨 마지막 마지노선이란 말이야. 그러면 2일 때 함수값이 얼마인지 찾아볼까? 여기다 2 넣어. 파란색에다가 2 한번 넣어보라.
그럼 얘가 몇 컴마 몇이야? 5요. 2,5지. 네. 여긴 절대 오면 안 되는 거야. 네. 그 얘기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부등식을 풀 때는 방정식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했어요. 왜냐면 방정식의 근이 부등식의 경계값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가 되면 안 되지만 얘가 된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 얘가 된다고 가정하면은 우리는 이 m 값이 뭐라는 거라고 했죠? 기울기라고 했죠. 자, 기울기는 어떻게 만들어요? 밑변분의 높이. 높이. 그럼 기울기가 얘가 얼마야? 4분의 5가 되겠지? 네. 그럼 여기가 딱 정확히 4분의 5가 되는 지점이잖아, 기울기가. 그럼 m 값이 딱 4분의 5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네. m 값이 4분의 1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요. 작아야 되겠지. 작아야 돼요. 얘보다는 밑으로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맞았다. 알겠니? 네. 그러므로 여기 있는 m 값이 가능한 정수 누가 있겠습니까? 1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2번. 알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네. 다음 23번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이제 21번. 지난번에 풀어줬던 거에 비해서 한 단계 더 나간 문제죠. 자, 갑니다. 21번 같이 가도록 하죠. 제가 풀어줄 문제는 딱 4문제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던 근데 이렇게 쭉 가는 건 기울기가 1인 거예요? 0인 거죠. 네. 자, 갑니다. 21번. 지난번에 제가 이런 문제를 풀어드렸을 거예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여기 딱 보시면서 네. 지난번 문제 풀이할 때 이거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져라 이런 거 했었죠, 그죠? 네. 네. 맞나요? 네.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얘를 뭐라고 봤죠, 제가? 4-K. 얘를 상수함수라고 했었죠. 상수함수. 상수함수라는 얘기는 띠 이렇게 가는 그냥 일직선, 선이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풀 때 이거 어떻게 풀었어?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요 2차 함수 절대값이은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해놓고는 요거랑 4개의 점에서 만나려면 여기서 접하는 거 하나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라고 해서 풀었었잖아. 기억나?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거라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럼 이게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아래로 떨어지는 직선이라면 그럼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야. 야, 얘들아, 이거는 지금 필기할 게 아니야. 네. 지난번에 했다는 얘기잖아. 네. 이번 거 풀이가 그게 아니야. 무슨 말 알겠지? 지난번에 했다는 얘기지 지금 푸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게 그렇게 생긴 게 아니잖아.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다고. 기억이 안 날까봐 지금 해준 거야. 자, 그러면 오늘 푸는 문제는 이게 아니라 어떤 거라고? 자, 똑같이 있지만 x제곱 마이너스 4 해놓고는 빼기 mx 더하기 3m은 0 바로 이것 때문이지. 자, 필기 포인트 바로 여기죠. 여러분들에게 보기에 아주 어렵게 느껴지도록 여기다가 옮겨놨는데 실제로 이거를 수학적 센스, 감각이 있는 친구들이면 아까 전에 그 23번처럼 이걸 이렇게 만들었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요. 이 빨간색 부분을 오른쪽으로 옮겼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M으로 묶어준다고 치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또다시 무슨 의미가 되죠? 정점을 지나는 3,0을 지나가는 직선이다 보시면 되죠. 네. 이해가세요? 네. 붙였는데 답이 없어요. 해설 끝나고 물어보세요. 자, 갑니다. 자, 왼쪽 거 한번 그려볼게요. 왼쪽 거 그려보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서 2,
그럼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근데 얘가 3,0을 무조건 지나가라고 했어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3,0을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를 지나간다고 치면 이 m 값이 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m 값이 0일 경우에 0이란 얘기는 이게 1차 함수가 아니라 그냥 상수 함수 직선이라고 이렇게 가정하면 3,0을 무조건 지나가야 된대.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잖아. 네. 그러면 교점이 몇 개 생기지? 여기와 여기서 두 개 생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와 여기서 생긴다고 치면은 우리가 원하는 서로 다른 네 개의 실근을 가질 수가 없죠. 따라서 m은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네.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기울기가 양수가 된다고 해보세요. 양수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양수가 돼버리면 이렇게 꺾이는 거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꺾인다고 하나만 딱 그어준다고 치면 여기를 지나간다고 쳐봐. 근데 마침 또 어떻게든 잘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만날 수는 있겠지.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어. 그래서 막 뚫고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설령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여기 오른쪽에서 만나겠지 여기 왼쪽에서 만날 이유는 없지. 네. 이렇게 긋다가 이렇게 더 내려갈수록 만날 이유는 없잖아, 여기 왼쪽이랑. 그럼 만나봐야 여기 하나, 둘, 뭐 이 정도 만나겠지.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m 값이 이렇게 돼서 m 값이 0보다 크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프 특성상 4개를 만나기는 어려워. 이해 가시죠? 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딱 봐도 이제 뭐가 되겠어, 이제?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됐어, 일단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0보다 크다. 뭐? 네.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기울기가 0보다 크고 이렇게 양수가 돼버리면 네. 4개의 점에서 만날 수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러면 0 안 되고 0보다 큰 양수 안 되지. 네.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음수가 돼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네. 자, 그지? 그래서 얘가 2고 얘가 3이잖아. 그래서 3,0을 무조건 지나가는데 이 상태에서 기울기는 음수가 돼야 된다는 거지. 네. 그럼 아무렇게나 하나 그어볼게. 여기서 각도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살짝 올리는 순간 얘가 타고 일로 여기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고 여기 지나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니네가 아무렇게나 긋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긋는다고 치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둘, 여기 셋, 여기 네 개. 4개 맞잖아, 그치? 네. 각도를 살짝만 올린다 하더라도 4개를 지나간다. 근데 그러면 올라갈 때 다 되냐? 언제 안 되지? 그냥 접할 때 안 되지. 얘가 만약에 여기 이 직선이랑 요 곡선이랑 여기서 이렇게 딱 접하면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 하나 만나고 여기서 2개 만나 버리는 거니까. 이게 여기 올라가다가 딱 여기서 얘랑 접하는 순간 돼 버리면 얘가 하나, 둘, 3개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접하는 순간까지가 경계라는 거지. 아, 그러면 언제 접하느냐 이것만 찾으면 끝나는 거지. 그럼 언제 접하느냐라고 했을 때니까 우리가 접한다라고 하면은 방정식에서 뭐라고 봐요? 접한다. 판별식이 0인 순간이라는 거지. 근데 잘 봐야 되는 게 얘를 접어 올렸잖아. 접어 올렸다는 얘기는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인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위로 볼록인 상태로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식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x제곱 마이너스 4가 아니라 이게 거꾸로 뒤집혔을 때 접어 올린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이걸 가지고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색깔로 좀 넣어주자면 요거 여기 접어 올린 이 부분은 사실상 이거라는 거지. 위로 접어 올렸기 때문에 됐지? 그럼 얘랑 누구랑 만나야 돼? 지금 m 괄호하고 x 마이너스 3이죠? 자, 요 두 개가 만난다고 했을 때 얘가 접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찾아보자는 거지. 네. 자, 바로 갈게. 시작. 0은 자 이거 넘길게. 자, x제곱 한 다음에 얼마? mx 빼기 3m 빼기 4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서. 이해됨? 그럼 요 상태에서 얘가 접하는 상태
판별식의 상태. 자 시작할게요. 시작. m제곱 b제곱 마이너스 제곱 4 마이너스 AC. AC. 얘가 0인 순간이 언제냐 이거지. 네. 네. 얼마야? m제곱. 그 다음 여기 얼마죠? 플러스 12. 플러스 12m 플러스 16. 플러스 16. 그럼 그때 m 값 찾아보자. m 제곱 플러스 얼마? 12m 필요한 숫자는 얼마지? 36 빼기 20 해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이니까 m 플러스 6의 제곱은 20일 거고 제곱 끼면서 풀마 루트 붙여주면 풀마 루트 20 그래서 m 플러스 6이 이렇게 될 거고 m 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6 풀마 루트 20 그래서 그렇게 지저분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21번에 보면은 그렇게 지저분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어디일까? 기울기가 자 요게 되는 야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루트 20도 있고 마이너스 6 플러스 루트 20도 있다. 근데 루트 20이라는 게 2루트 5니까 굳이 바꿔주자면 마이너스 2 플러스 얼마야? 2루트 5 아니면 얼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루트 5가 있겠지. 네. 거기 둘 다 마이너스 6 하나밖에 없네 그지? 네. 답 1번이지. 네. 어디까지라고요? 여기가 곱하는 순간 m 값이 어디인 순간 마이너스 6 플러스 2루트 5 그죠? 마이너스 6 플러스 2루트 5까지 여기가 딱 경계고 0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A 여기가 B가 되는 거지. 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그 마지막 마의 6문제 안에 들어가요. 그죠? 30문제 중에 1등급을 결정짓는 그 마의 6문제 안에 이런 스타일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하도 많이 풀었어가지고 이제는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보통 2, 3등급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수준을 넘어섰어요 지금 수학이. 네. 근데 수능에 공 1학년 거 아니야? 이런 스타일이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요 친다. 요 정도. 그래서 그래프 두 개를 왼쪽 오른쪽 따로따로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시라라는 게 오늘 1교시의 주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23번 아까 풀어드렸고 21번 풀어드렸고 그 다음에 18번 풀어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9번 10번 풀어드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조금 뭐 걸릴만한 문제들은 다 풀어드린 듯 싶은데요. 이제 굳이 말하자면 뭐 24번이나 25번 정도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올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인데 좀 복잡해 보이니까 또 25번 틀렸거나 안 풀었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죠. 네. 볼까요? 어디 정답률 좀 볼까요? 24, 25. 네. 손을 그죠? 문제를 안 읽어봐가지고. 24, 25. 그죠? 그래서 제가 24, 25번 딱 풀어드리면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질문 공통으로 나올 만한 문제는 다 끝나는 겁니다. 24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야, 니네 네. 지금부터 판서 수업을 통해서 얻어가는 효율을 높여야 된다. 네. 선생님 저는 꼭 1대1로만 해야 그때 이해가 가고 그러면 그 효율 매우 떨어지는 거야. 더군다나 학원에서. 과외도 마찬가지야. 어떤 걸 설명할 때 니네가 너네가 스스로 단기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거에서 얻어갈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게 1대1로 꼭 해야 된다. 옆에 과외처럼 2대1 또는 3대1로 와가지고 옆에 꼭 앉아가지고 그때 설명 들어야 이해한다고 하면은 넌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가급적이면 학원에서 선생님이 판서로 설명하는 걸 다 알아들은 다음에 한 두세 개 정도, 네 개 정도 이렇게 질문이 나왔을 때 그거를 1대1로 해서 해결하는 거지. 이거 매번 나는 그 제일 밑에 반 있지? 제일 밑에 반은 꼭 옆에 앉아야 그때서만 이해가 간대. 그 애들이 좀 많아. 근데 상위권으로 갈수록 판서로 수업했을 때 다 모아놓고 판서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8, 90% 알아먹는 게 상위권이야. 근데 판서로 했을 때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대답할 거라 생각하고 집중할 거라 생각하고 선생님이 자신을 부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묻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여기가 이렇게 뭐 500명이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100명이 앉아있는 거면 내가 누군가를 지명해서 하는 것 자체가 하면 안 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졸고 있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왜? 그 애들 때문에 400명 넘게 만약에 중간 누구 이름 불러가지고 야 자면 안 되지 이거 해봐봐 수업 끊겨. 그럴 때는 자고 있으면 조용히 냅두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 5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자버리면 어떡해. 20%가 자는데? 졸아버리는데? 얘네들 졸면 이제 40%가 조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내가 그걸 방관하면 안 되지. 야 자라 이렇게 해버릴 수 없잖아. 딴 데 보고 있으면 야 하는 거지. 왜? 수업의 60%가 막 자고 딴짓하고 딴 데 보고 있으면은 이게 뭐냐? 자 봐봐 24번. 자,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두 교점의 x좌표라고 했죠. 아까 전에 말했죠. 교점의 x좌표는 당연히 뭐다? 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 이 그래프와 또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의 두 교점의 x좌표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된다? y는이라는 걸 지우고 얘네들을 각각 좌변과 우변에 넣어 놓으신다라는 거지. 자, 얘랑 오른쪽에 있는 함수 직선 x 플러스 2가 만나는 상황을 지금 고려해 보겠다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이걸 넘겨가지고 둘이 만나는 상황, 2차 함수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빼기 a 이렇게 되면서 빼기 3은 0이다. 이렇게 한쪽으로 넘겨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고 치면은 요걸 가지고 만든 두 교점의 x좌표가 근일 테니까 그때 근이 여기서 나온 근이 알파 베타라는 뜻입니다. 이게 기본이야. 이 책에도 없으면 안 돼. 네. 그런데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 4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 양수 a 값의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잘 들어. 고등학교가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디테일한 거 하나를 바꿔버리면 그게 비슷한 듯 달라요. 접근법이. 아까 알파 베타가 4라고 주는 거랑 알파 베타의 절대값이 4라고 주는 것은 자체가 달라. 선생님 알파 베타가 4라는 거랑 알파 베타의 절대값이 4라는 거랑 뭐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알파와 베타가 누가 클지 알아 몰라? 모르지. 이 얘기가 잘 봐. 이 얘기는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일 수 있지만 베타가 여기 있고 알파가 여기 있을 수도 있지. 네. 그 여기도 4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네.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어찌됐든 알파와 베타가 누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든 간에 기본적으로 4라는 얘기는 누가 앞뒤에 있는지를 무시해도 좋다는 뜻이야. 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누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무시해도 좋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 값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푸는 게 아니라 잘 봐. 이거 풀 때 이거 푼다고 치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알파는 베타 플러스 4 이렇게 바꿔서 풀거든요. 네. 풀이 방법이 이렇게 간다고. 근데 얘는요. 얘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제곱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풀이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알파 베타가 4라고 나와버리면 미지수 두 개에 식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이죠. 정확히 뭔가를 알 수 없다. 그래서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게 기본 루틴인데, 근데 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디에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고 누가 작든 누가 크든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얘는 바로 제곱을 하는 게 기본값이에요. 그러면 알파 베타의 잘 봐. 제곱을 하는 거랑 절대값 알파 베타의 제곱을 하는 거랑 같아 달라? 달라요. 같지. 같아요. 결과적으로 같잖아. 네. 얘가 실제 마이너스 4였다고 생각해봐봐. 얘가. 그러면 얘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4가 나올 거 아니야? 네. 근데 어차피 제곱하면 어떻게 돼? 똑같다고. 그러니까 얘를 제곱해서 이걸로 바꿔 풀겠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 알파 베타의 제곱으로 바꿔 풀어도 된다는 얘기니까 그럼 얘는 뭘로 풀 거냐 했더니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 이 곱셈 공식을 풀겠다는 얘기거든. 네. 그러면 알파 베타 뺀 게 절대값이 4라고 했으니까 4의 제곱하면 얼마예요? 여기가 16이죠. 근데 여기 봐봐. 이렇게 놓기 시작하면 두 근의 여기가 무슨 자리야? 하. 여기는 뭐? 곱. 이걸로 바뀐다고. 그러면 두 근의 합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여기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걸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는 뜻이야. 여기다가. 풀이 결 자체가 완전 달라.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했더니 몰라요. a 플러스 1이래요. 그럼 a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에다가 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에요. 그 답이 얼마? 16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 네. 알겠지? 자 그러면 4, 3 얼마가 되는 거야? 12 플러스 뭐의 제곱이 더했더니 16이 됐다는 얘기는 얘가 뭐여야 된다는 얘기야? 4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네. 안에 있는 a 플러스 1이 누구일 수도 있고 플러스 2였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였을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자, 따라서 결론 a 플러스 1은 2였을 수도 있고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였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a는 얼마가 될 수 있어요? 1 아니면 a가 마이너스 3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 두 개가 나올까봐 여기서 뭘 구하라고 했어? 양수 a를 구하라고 한 거지. 양수 a가 뭐예요? 이거죠. 네. 네. 알겠어요? 그래서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어떤 값의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값에다가 절대값 씌워버렸다는 얘기는 얘는 제곱을 해서 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4번 문제는 흔히 나오는 야 이거 모르면 너만 모르는 거야. 알겠지? 이거 모르면 너만 모르는 거라고. 이제 다 알아. 아는 사람들이. 자 그다음 25번 가겠습니다. 문제는 읽어보셨나요? 이해 못했어요. 이해가 안 돼요. 버스에서 풀러다가 진짜 다른 욕심 내리고 있어. 저는 한국인이 아닌가 봐요. 뭐라고요? 한국인이 아닌가 봐요. 너 영어 잘해? 귀찮은 거죠. 네. 나 연계 먹어요. 아, 쌤, 저는 중간에 그 점 D까지 읽고 그냥 대충. 여러분, 야 봐봐. 그러니까 그 한국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 만약 이 문제를 못 풀면 여러분 조금 엄청 커다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만약에 못 푼다고 생각하면 이거 하나 못 풀어. 그럼 이거 하나 남았는데 네가 서울대학교를 앞두고 있어. 이거 하나 맞추면 서울대 가. 근데 이거 하나 못 보면 지방대로 간대. 포기. 알겠어. 만약에 그러면 극단적이긴 하지만 재수. 내가 지금 중3 때 중3 애들한테 얘기하고 중2한테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건데 정말 모르겠어?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너 이 문제 못 풀면 잡혀간대. 어? 잡혀간대. 아니면 너 이 문제 못 풀면 정확히 이 문제만 풀면 서울대 가는데 이 문제만 못 풀면 지방대로 바로 간대.
그럼 너 이 문제 이해를 안 하려고 하겠어? 아니야. 못 풀어도 괜찮아. 근데 이 문제에 대한 이해에 대한 간절함이 과연 있었느냐? 아니. 선생님이 다 어차피 풀어줄 건데 뭐 질문하면 되지 뭐 별표 치면 되지 뭐. 근데 그 생각이 시험장에서도 너 이 문제 풀면 100점인데 100점이면 1등급 받고 좋은 데 가고 좋은 그런 거 나가는데 과연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이 문제를 모른다고 할까?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한다고. 그 간절함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숙제를 많이 드리진 않잖아요. 많다고 생각하시면 기본 양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반이 이 근처에 여기 우리 92반 중에서 우리 반 숙제가 제일 적어요. 아시겠어요? 다른 반으로 가봐. 진짜 그래요. 어느 반 160문제씩 낸대. 전집직무. 알겠어? 내가 시험 대비 때 너네한테 준 하루 동안 너네가 풀으라고 했던 것도 난이도 낮은 거 합쳐갖고 110문제 풀어보라고 했지. 내가 평소에 그렇게 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160문제는 제가 풀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 최소 75, 80개씩 낸다는 거야. 야, 근데 내가 지금 그 두 개 준 게 25개짜리 하나에다가 대수 22문제짜리 하나 47개밖에 안 돼. 20문제. 안 된다고. 50문제도 안 된다고 지금. 왜 숙제 양을 줄였겠어? 어려워서. 고민해보라고. 쉬운 건 빨리빨리 풀고 어려운 걸 고민해볼 시간을 준 건데 그거에 맞게 여러분 공부 시간을 줄이세요.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야. 자, 25번 문제 읽겠습니다. fx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만나면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했죠. 자, 생각해보세요. gx를 두고 1차 함수가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 있나요? GX를 두고요. gx를 두고 이건 1차 함수가 아닙니다라고 할 사람이 있냐? 없지. 1차 함수가 아니라면 a가 뭐야? 0이라는 거지. 0. 그럼 이게 0인데 어떻게 그렇게 두 개가 만나니? 두 점에서 만나니?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a는 0이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fx의 그래프 c를 쳐다보니까 이게 2차 함수 아주 노멀한 평행 이동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 기본형이죠. 근데 봐라. 얘네 두 개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한다는 거야. 꼭 남이 읽어줘야 이해가 가는 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저 이거 문제 그림 보고 어려운 문제구나 생각하고 D. 있어요. 계속. A. 지금 봐. 얘가 B고 여기가 C야. 그 다음 여기서 여기 밑으로 딱 내렸더니 여기가 뭐야? 2인 거야. 보니까 이렇게 된대. 됐지? 그래놓고 S1이 뭐라고 했냐면 S1이 뭐냐라고 했더니 S1은 삼각형 COD래. 그럼 S2는요? 사각형이래요. 여기 5까지 써주면 OEAD라고 하는 사각형이지. 그러면 S1의 몇 배가 S2가 되겠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네. 다른 거 준 게 없어. 해볼까? 봐봐. S1이라는 게 삼각형 COD라고 했지. 그럼 내가 표시해볼게. COD. 너 이걸 구해야 되거든? 이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겠니? 대답해봐. 삼각형의 넓이니까 밑변 곱하기 뭐 높이가 필요하겠지? 네. 그럼 어디가 밑변이야? 그러면 여기가 밑변 아니야? 네. 네. 그럼 여기 높이잖아. 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밑변의 길이를 알려면 이게 지금 선분의 길이잖아요. 선분의 길이 중에 가로 길이, 여기 평평한 이 수평의 길이를 구할 때 제가 뭘 구하라고 했어요? 저 GX에 다시 길. 여기서 여기 있는 이 길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C의 좌표. 여기에 x좌표가 필요하죠. 네. 여기 x좌표가 필요하잖아요. 네. 알겠어요? 네. 말해주면 좀 이렇게 좀 공부 좀 해.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의 x좌표가 필요하지. 네. 이걸 뭐라고 부르지 유식하게?
X점. x절편이라고 하지. x축과 만나는 점을 x절편이라고 하잖아. 네. 그 x절편 어떻게 구해야 되니라고 물어보면 y에다 0 넣는 걸 너네 대답 잘하잖아. 네.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여기가 0이 되게 만드는 x값이 얼마니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X 값은 마이너스 6이. 어?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6a지.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6a라고 이렇게. 그럼 밑변의 길이가 얼마니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6이. 6a 이렇게 되겠지. 네. 네. 그럼 밑변의 길이가 6a고 그럼 높이를 구하려고 해. 자, 높이를 구하려면 여기 Y 점에 절편. 무슨 좌표가 필요해? y절표가 절편. 필요하지. 이거 y절편이라고 하잖아. y절편이 뭔데? 여기 상수야. 6이 제곱. 맞죠? 그럼 얘가 6a 제곱 아니에요? 이렇게. 따라서 S1은 표현하자면 얼마가 되는 거야? 18a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됐죠? 다음 두 번째. 이거 해설하고 쉬겠습니다. 얘가 지금 6a 제곱이 나왔는데 자, 그 다음으로 OEAD를 우리는 사각형 뭐라고 하죠? 사다리꼴이라고 하죠? 네. 이거 알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지금 이 넓이를 구하려면 윗변은 나와 있어요. 아랫변을 알아야 돼요. 네. 근데 여기 높이도 알아야 되죠? 네. 그러면 얘가 먼저예요? 얘가 먼저예요? 제가 먼저예요. 네. OE가 먼저예요? EA가 먼저예요? A 이거. 네? 아 A. OE를 알아야 이 점의 x좌표를 구해야 여기 y좌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OE의 x좌표를 알아야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네. 근데 보시면 이걸 뭐라고 해? 2를 교점의 x좌표라고 하지. 맞지?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럼 교점의 x좌표 구하려면 둘이를 뭘 놓고 갖다 놓고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이렇게 갖다 놓고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 이거 뭐 안 풀리지 않아요? 풀려요. 그거 인수분해 돼요. 인수분해 되는 말이죠. 2하고 3하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x 3A 빼기 3a하고 x 플러스 플러스 2a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저 2는 3A. 그럼 2가 뭐가 되는 거야? 3a가 되는 거겠지? 이해가니? 자 그럼 여기서 높이가 사다리꼴의 높이가 3a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높이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럼 여기서 높이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보면 어디다 넣으면 될까요? X죠. 여기든 넣으면 되겠죠? 네. 똑같이 넣어주면 얼마가 돼요? 여기 9a제곱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S2에 대한 식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시작. 2분의 1. 그 다음에 윗변 아랫변 더하면 6a제곱에다가 9a제곱 더하면 얼마 돼요? 15a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얼마예요? 3a죠. 되시나? 따라오니? 풀면 어떻게 돼? 2분의 45 a 세제곱이죠. 따라서 S2는 S1에서 구한 거에다가 도대체 몇 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K 구하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럼 파란색으로 쓴 거 쓰겠습니다. 2분의 45 a 세제곱은 S1이니까 18a 세제곱에다가 도대체 몇을 곱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네. a 세제곱 a 세제곱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럼 여기서 얼마가 나와야 되냐라고 했을 때 9로 약분해주면 9, 28, 9, 5, 45니까 4분의 5가 되겠죠. 답은 4분의 5가 되겠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쉬었다가 우리 2교시에는 가급적 그 대수 여러분 숙제하신 거 있죠? 그거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죠?